네, 오늘은 교과서로 수업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만 공부하면 시험 100점 맞을 거예요 라고 올렸던 강의 잘 보셨나요? 네, 꼭 잘 보고 챙기세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 그리고 조금 불필요한 것들은 뺐으니까 혹시 제대로 안 들은 친구들은요, 지난 시간 강의 다시 한번 찾아서 들으시고요. 오늘은 이제 증산작용을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증산작용과 광합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은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교과서 준비하시고 수업 들으시면 돼요. 자, 교과서가 학교에 있는 친구들 있죠? 다음에는 꼭 교과서 가지고 집에 가세요. 제가 종종 교과서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교과서로 수업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쵸? 우리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에 대해서 이미 한번 학습했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오늘 간단하게 복습을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줄기의 단면이 붉게 물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 자, 줄기의 단면이 붉게 물든 이유는 줄기에 이렇게 점점점점 동그란 부분이 물관을 의미하고, 얘를 세로 단면으로 잘랐더니 이렇게 기다랗게 물관이 줄기부터 잎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실험일 거예요. 우선 증산작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교과서에 저는 다 교과서 가지고 학습지 만들고 PPT 만들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반드시 잘 활용해서 공부하세요. 자, 증산작용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식물체 내의 물이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자, 기공이라고 하는 건, 네. 자, 이게 바로 지금 기공이에요.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가, 하나, 둘. 공변세포가 이렇게 구멍을 열어주기도 닫아주기도, 열렸을 때 수증기나 기체들이 드나들고요. 닫혔을 때는 수증기나 기체들이 드나들 수가 없죠. 자, 열렸을 때의 모습, 닫혔을 때의 모습 확인하시고, 자, 지금 이건 1000배 확대한 기공의 모습이에요. 자, 얘가 바로 공변세포죠. 기공과 공변세포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 세포가 공변, 표피의 일부가 변형된 거라고 이야기했고, 공변세포를 자세히 보시면 동글동글한 초록색 알갱이들이 보일 겁니다. 이 초록색 알갱이들의 정체가 뭐야? 그렇지, 엽록체예요. 자, 엽록체가 있다라는 건 이 공변세포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난다. 기공은요, 세포가 아니고요, 이 공변세포들이 만들어낸 통로일 뿐이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변세포 그리고 이 기공은요, 여기가 잎의 앞면, 여기가 잎의 뒷면이잖아요. 잎의 뒷면에 일부 표피세포들이 이렇게 공변세포로 변형이 됐고, 공변세포가 여닫히면서 기체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말해요. 자, 여기에 있는 문장 한번 같이 볼게요. 기공은 주로 잎의 뒷면 표피에 있고요. 잎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주고요. 산소나 이산화탄소, 수증기 같은 뭐가 드나들어?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자, 공변세포. 기공은 공변세포 몇 개? 2개가 모여서 형성이 되었죠. 중요한 문장이니까 체크하시고, 자,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기공이 닫히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현상을 통해서요, 광합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광합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식물의 증산작용을 확인하는 실험 제가 설명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크기가 비슷한 두 그루의, 자, 여기 보세요. 두 그루의 봉선화 줄기를 준비하고요. 같은 양의 물을 넣어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잠깐만. 네, 지금 수업이 끝나는 종이 쳤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진행할게요. 자, 잎이 있을 때 그리고 잎이 없을 때 이 증산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잎의 유무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똑같은 곳에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죠. 자,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비교해서 관찰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자, 물은 어느 것이 더 많이 줄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실험을 못했으니까 어느 것이 더 많이 줄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당연히 증산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나? 잎에서 일어나. 자, 잎이 있을 때 없을 때, 잎이 없으면요 증산작용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죠. 자, 잎에서 증산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자, 여기 지금 식용유로 같은 양의 물 표면을 이렇게 막아놨죠. 자, 식용유로 막아놓는 이유는요, 바로 물의 자연 증발을, 잘 보이나요?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잎을 통해서의 증산, 이거 뭐 증상이라고 썼네. 증산만 확인해야 되는데 자연적인 증발까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잎으로만 증발할 경우, 증산할 경우를 살펴보는 실험이에요. 결과는 얘가 A, 얘가 B라면 A 시험관은요 물이 많이 줄어들고요, B는 그대로 있대요. 자,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즉 잎이 있어야만 바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비닐봉지를 씌워놨다면, 이쪽에도 똑같이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워놨다면 이 비닐 안에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네. 자, 잎을 통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 즉 물이 증산이 된단 말이에요. 여긴 잎이 없으니까 물 증산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들이 맺히겠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비닐봉지를 씌워놨을 때 이 비닐봉지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와서, 자, 요 문장 하나 한 번만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식물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요, 잎에 있는 당연히 물이 줄어들어요. 자, 잎에 있는 물이 줄어들면 이 잎에서 목말라 물을 더 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즉, 줄어든 물의 양만큼 잎맥에 물관에서 물을 이동시켜서 잎으로 채워주죠. 물관은 줄기를 거쳐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증산이 일어나야만 바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즉, 증산작용은 어디 있어? 여기 이 문장.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깜짝이야. 종식이 1분 전이네. 얘들아, 빨리 하고 우리 수업 준비하자. 1분 전? 1분 전이야. 미안해. 요 문장만 읽고 잠깐 쉴게요. 자,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이 원동력이라는 표현도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증산작용과 물의 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벨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수업의 흐름이 완전 끊겼어요. 자, 증산작용과 연관된 그 다음 단원인데요. 제가 시험 문제 안 내겠다고 했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알아둬야겠죠. 모든 과학이 나선형 교육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학습하지 못하면요. 고등학교에 가서 결손이 일어나요. 학습 결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요. 기본 개념을 기억을 못하면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다고 너무 안 들어도 되겠다 하지 말고요. 다 친구들 꼭 공부해 놓으세요. 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시험에 꼭 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호흡도 뺀 거고 여기도 뺀 거예요. 자, 증산작용이 그러면 광합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 보시면요. 귀여워. 얘네가 바로 공변세포인가 봐. 공변세포들이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있죠. 우리는 공변세포야. 아침엔 기공을 열지.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 보자. 물이 들어오고 있어. 얘는 누굴까? 산소인가? 이산화탄소인가? 문을 닫고 우리도 쉬자. 밤에 쉬는가 봐요. 자, 광합성을 할 때 기공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출입할지 생각해 보세요. 공변세포의 문이 열렸어. 즉, 기공이 열리면, 보이니? 기공이 열리면, 당연히 기체가 들어오죠. 자, 이 기체가 누구냐면, 산소 또는 CO2, 이산화탄소 또는 물이 기체인 상태 수증기요. 자, 지금 CO2와 수증기는 뭐의 재료예요? 맞아, 광합성의 재료잖아. 자, 그러면 학습하기 전에 생각해봐. 기공이 열리면 광합성의 재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재료들이 많아져 광합성이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인트로에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같이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중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엽록체에 공급이 되죠. 마찬가지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요, 물관을 통해 잎의 엽록체까지 운반이 됩니다. 물이 엽록체에 계속 공급될 수 있는 것은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래요.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수증기는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잖아. 아이고. 얘는 들어와. 수증기가 나가는데 왜 광합성이 활발해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료 해석하기 보면요. 지금 증산량과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8시부터 밤 6시, 저녁 6시까지 증산량을 측정을 했더니 여기 한 1시에서 2시 정도 가장 증산량이 많대요. 지금 광합성량이 아니고 증산량입니다. 자,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한 때가 언제인지를 예측해 봤더니 1시에서 2시 정도래. 왜 그럴까? 당연히 햇빛이 강하잖아요. 우리 햇빛이 강한 곳에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으면 그 물이 굉장히 빨리 마르는 것처럼 햇빛이 강한 날 빨래가 굉장히 빨리 마르는 것처럼요. 잎에서의 증산작용도 당연히 햇빛이 가장 강할 때 많이 일어나요. 자, 광합성이 활발할 때는 언제인지 예측해 보자고 했어요. 자, 증산작용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증산이 많이 일어난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증산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이 시간대에 기공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기공이 오픈되어 있죠? 당연히 기공이 오픈되어 있으면 그 다음 기공을 통해서 광합성의 재료인 CO2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기공이 닫혀 있으면 CO2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공이 열려 있으니까 CO2가 많이 들어와요.
얘 광합성의 재료니까 그로 인해서 광합성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기공이 오픈되어 있고, 기공이 오픈되어 있으면 CO2가 많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 광합성의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가 풍부해서 광합성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또 하나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기공이 오픈되어 있으면요, 물의 증산이 많아져요. 잎에서 물이 부족해. 그러면 물을 흡수하겠죠. 어디에서? 뿌리에서. 뿌리에서 흡수. 미안. 자, 물이 흡수돼요. 많이. 자, 이 흡수된 물도 뭐의 재료야? 광합성의 재료죠. 그래서 광합성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증산작용이 활발하다는 건 기공이 계속 열려있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기공이 열려있기 때문에 CO2가 많이 들어오거나 또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CO2와 물 흡수가 많아지고 그를 통해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게 이 단원의 간단한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증산작용과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보면서 증산작용 그리고 이 식물 안에서의 작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뿌리. 자, 물이라는 애는 뿌리털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이 물을 흡수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뭐야? 네, 증산작용이죠. 흙 속의 물이 이 뿌리털로 흡수가 되고요. 물관을 통해서 상승해요. 그럼 줄기의 물관을 통해 물이 어디까지? 바로 잎까지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이 잎에서 기공을 통해서 물이 증산이 일어날 거고 그 기공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기공으로 물이 공급되면서 산소가 발생하고 양분을 생성하는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요, 빛 에너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배운 전반적인 내용이요, 지금 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씩 이 그림 참고해서 보세요. 자, 기공이 많이 열리면, 여기 같이 읽을게요. 기공이 많이 열리면 잎에 있던 물이 공기 중으로 확산되므로 증산작용이 활발해지죠. 이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열린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돼요. 물과 이산화탄소, 광합성의 재료가 되지.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네, 제가 수업하는 내용 여러분들 본문에 다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앞에 있는 원소, 원자 공부할 때도, 식물 공부할 때도 본문 내용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교과서로 수업하니까 편하긴 한데요.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교과서로 하는 게 뭐 괜찮다 하면 제가 다음에도 교과서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생각보다 조금 길었나요? 네, 그만 얘기할게요. 안녕.